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미식가 그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난주죠? 식목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엄청나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주제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파이팅은 일제잔재인가? 저희 많이 쓰죠. 화이팅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표현인데요. 이것은 과연 일제잔재인가 아닌가,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바쁘시죠. 우리 강동민 팀장님, 식민지역사박물관 소식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이제 드디어 기초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예, 엄청난 일이네요. 네. 다 졌네요, 뭐 기초공사가 마무리됐으면. 근데 뭐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전문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어쨌든 박물관 개관을 위한 그 기본적인 공물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석 달이 넘는 이 기간에 걸쳐서 이제 건물 보수 공사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전시관 시공도 곧 착수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연구소 회원들이 많이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뭐 별것 아니라고 막 손살에 치시는 회원분들이 많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모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구소가 26년 동안 뭐 온갖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회원들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원들 때문에 이제 친일 인명 사전이 발간이 되었고, 그렇죠. 또 식민지 역사관 박물관이 또 곧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상근자 저희들은 계속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서 뭐 너무 파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요. 연말부터 이사 와서 청소하고 건물 공사하고 바쁜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동민 팀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은 일제잔재인가 주제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생활 용어에서 일본식 표현이 아무래도 이제 그 때가 묻은 말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알려졌죠.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뭐 그래도 최근에 뭐 하여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으로도 여러 번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뭐 자주 곧잘 강조를 하니까 그래도 뭐 대표적인 그런 용어들은 조금씩 말이 이제 불식돼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일본제 용어가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혹가닥 의심이 나면 사실 조금 재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일어식 표현들을 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당구장에 가면 뭐 거의 일본식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건축 분야도 그렇고 뭐 언론계 쪽에서도 뭐 이런 일본식 용어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마라든지 뭐 이런 많이 쓰죠.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었죠. 스타가 한 분 계시죠. 그 자유한국당의 이모 의원이 국회에서 겐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당구장 좀 다니셨나 봅니다. 겐세이, 원래 이게 견제라는 말인데, 그죠? 이분은 뭐 말하실 때마다 거의 뭐 히트작을 연발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또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아주 좀 비교육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아주 그런 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을, 저희가 원래 부모님이 야채 가게를 하셨는데, 또 저희 어머님이 일제시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1936년생. 저희 아버님 34년생이신데 야채 가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배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담아내기, 닭광, 그다음에 캐베츠, 이런 것들 아주 일본말로 많이 썼었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하는 와레바시 벤또 이런 것도 일본 말이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새 또 쓰는 말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간지가 좋다, 뭐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파이팅도 과연 일본식 표현이 아닌가 어떤가? 일본에서 혹시 응원할 때 일본에서 파이팅이라기보다는 파이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파이토. 그리고 간바레라 그러면 이 술집 가면 이자카야 가시면 아시다시피 간바레 오토상이라고 일본 술도 있는데요. 힘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별로 이 말을 안 좋아하는데, 가령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바레 니폰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복구는 제대로 안 되는데 맨날 힘만 내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 그 태평양 전쟁 때 사실 일본의 자살 특공대죠. 예. 가미카제 특공대. 아, 예. 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그 최후의 출격을 앞두고 이제 외쳤던 구호가 바로 파이팅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말에 대해서 이순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 전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정말 이게 파이팅이라는 용어가 정말 가미카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용어인지 아닌지 뭐 조금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미카제가 했던 뭐 1940년대 언저리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이렇게 뭐 뒤지거나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명확하게 뭐 그렇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는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전문가신 분이 선생님 못 찾으셨다. 그래서 약간 다른 맥락으로 이 용어의 의원이랄까 출처랄까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일제 잔재와 결부된 결과물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1897년 2월 20일자 독립신문 영문판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죠? 제가 이제 이거 관련된 그 용어를 이제 몇 가지를 상정해 두고요.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시계열상에서 제일 앞쪽에 가는 것을 하나가 확인한 게 말씀하신 그 독립신문 영문판이죠. 영문판에는 원래 독립신문은 그러니까 한글 신문인데 그 뒤쪽 면에 보면은 영자판이 하나가 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컬어서 이제 디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이제 면을 붙여서 하는데 이거 하여튼 뭐 기사 자체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가 좀 짧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짝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그 석전이라는 뭐 돌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석전. 그러니까 돌로 던지는 거죠. 우리가 지방의 그 풍속으로서 뭐 많이 하잖아요. 서울같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애호개를 사이에 두고 이 마을과 저 마을에서 이제 돌로 싸우고. 예전부터. 그래서 석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뭐 편싸움이라고 해서 편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제 조금 위험하잖아요. 뭐 돌로 던지고 하니까 다치는 사람도 늘 나오기도 마련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거에 따라서 이기는 쪽에서 뭐 이제 풍년이 된다거나 이런 식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없애기가 힘든 식의 그런 식 내용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사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이제 파이팅이라고 하는 의원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은 옆에 이제 강 팀장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팀장님. 읽어주시죠. 1897년 2월 20일자 독립신문 영문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하는 싸움, 즉 석전은 일반 대중에게 위험하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막대기로 하는 싸움이라면 왜 정부가 금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이들은 대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 빈 공터에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거의 파이팅 스피릿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설령 참가자들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스포츠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이팅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파이팅의 그 의원이랄까 하는 파이팅은 사실 파이팅 자체로만 그 완결된 표현은 사실 아니고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정확히는 그 파이팅이라 그러면 사실 그 미국 사람, 영어권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용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이팅 스피릿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한자어로 전환하면 투지라는 개념이죠. 투지. 싸울 뜻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낸다랄까 아니면 무예를 숭상한다랄까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를 고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싸움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제 돌로 해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머리가 깨진다랄까 이렇게 뭐 크게 다칠 수 있는 요지의 것은 금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설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파이팅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팅 스피릿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투지 예. 이런 식의 의미로서 예. 이제 그 표현이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아까 석전이라 그랬잖아요. 돌싸움. 예, 예. 이거는 원래 풍습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조선 전례에 계속 예. 이제 나오는 건데요. 각 동네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뭐 저도 성장한 그건데요. 우리 바로 옆 동네가 무슨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왼쪽 편, 오른쪽 편 이런 식이라든지 예. 뭐 동편이라 서편이라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동네끼리의 젊은 사람들끼리 돌로 던지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 맞히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실제로 맞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풍속 사진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 그림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늘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는 금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싸우다가 정말 죽는 사람도 많이 그러니까 돌싸움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우리 조선 전례에 그것은 뭐 명백한 겁니다. 우리가 뭐 편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길거리에서 뭐 깡패들이 싸우듯이 하는 것이 뭐 그런 표현을 전락했지만 원래 예. 편싸움이라는 것은요 예.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예. 돌로서 이렇게 습전을 하는 그런 식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돌로 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파이팅 스피릿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897년 영문판에 인디펜던트에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그 뒤에도 보면 동아일보의 1926년도 9월 5일자에 수록된 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떤 이런 기록들이 있는지를 조금 계속 확인해 봤는데요.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스포츠와 관련된 용어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일상적인 그런 용어까지 확장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1920년대니까 일단 스포츠에서는 그래도 이게 투지를 강조하는 거죠. 선수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뭐 자주 나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926년도에 그 9월 달입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휘문 뭐 그때 학교도 있었던 학교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클럽 대항 야구를 했는데 클럽 대항 야구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감독이 경기 소감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거기 이제 휘문과 상대되는 학교가 중앙학교였던가 본데요. 중앙학교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 감독자가 말을 하기를 첫째로 파이팅 스피릿이 부족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연습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하셨다시피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구태여 영어 표현을 한글로 풀이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는 적어도 스포츠 용어상으로서는 서서히 이제 이렇게 일상화되어가는 뭐 초기 단계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같은 동아일보 자료인데요. 32년도 정도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권투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권투 선수. 황을수라고 이건 일제강점기 때 또 유명했던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황을수 선수.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특히나 또 재밌는 것이 여기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권투의 권투 이렇게 경기를 이제 관람했던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전수대학이라고 일본에 있는가 본데요. 센슈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거기 출전했던 선수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똑같은 용어가 등장하고요. 그걸 관로로 해서 열렬한 투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파이팅 스피릿가 열렬한 투지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 우리가 이제 파이팅이라고 했을 때에 말하고자 하는 뜻 자체가 바로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열렬한 투지. 그러니까 조금 싸우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보면 파이팅 스피릿이라는 용어로서 그 파이팅이 점에 깔려 있는 기초 용어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 뭐 30년대에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약간 이제 변형이 나오긴 한데요. 아직도 보면 그 조선중앙일보 35년도 기사에 보면은 여기도 파이팅 스피릿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거듭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35년도 1월달 기사인데요. 35년도 1월달. 35년도 1월달 기사에는 보면요. 여기에는 파이팅 저 스피릿 중에서 파이팅이라는 글자가 빠지면서 그냥 파이팅이라는 표현으로서도 기사가 등장하고 뭐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파이팅이라고 단독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용례일 수가 있는데요. 한 30년대 가면 파이팅 스피릿 자체가 우리가 길게 말하기가 좀 불편한 식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떼어버리고 그래서 일단 파이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이팅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처럼 그 뜻이 이제 또 뭐 동일하게 쓰면서 파이팅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럼 그 뒤로는 계속 스피릿이란 말이 빠지고 파이팅만 이렇게 쓰였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파이팅 스피릿이라고도 충분하게 다 사용하는 그 용례도 있고요. 그다음 또 파이팅이라고 또 사용하는 그런 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개
기본적인 맥락은 이제 스포츠 용어와 같은 개념으로 스포츠 용어다. 예, 스포츠 용어로서 이렇게 가면서 네. 점점 이제 일상 용어와 비슷하게 이렇게 쓰게 됐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경기에서 쓰는 열렬한 투지 이런 스포츠 할 때 운동선수한테 격려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뭐 지도를 하는 그런 식의 용어로서 예.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다음 자료에 보면 동아일보 38년 10월 25일자에는 이문호가 쓴 신궁 경기 총평 농구대회 기고문에 파이팅이라고 적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강동민 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1회전에 예. 루시에게 무념의 석패를 한 경성 여사팀은 예. 부상 중에 선수가 있었으며 라스트 파이팅이 약하여 그 노련한 기술을 완전히 발휘치 못하고 둘러간 것이 큰 유감이라 않을 수 없다. 예. 또 부상 고녀에게 패한 호남 대표 광주대하 고녀의 권투를 상찬한다. 아, 이거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 말이. 예. 예, 어렵지만 하여튼 그 요체는 그 파이팅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 경기를 해야만 이제 이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강조를 하는. 이래전에서 루시라고 하는 건 이건 뭐죠? 사람 학교 이름입니까? 학교 이름. 루시오고. 뭐 루시오고. 예,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서양식의 이렇게 명칭을. 아, 이거 가짜짜군요. 한자로 쓴 거는. 그래서 무념의 석패를 한 경성 여자 사범학교 거죠? 예, 팀이 부상 중인 선수가 있었으며 라스트에 파이팅이 약하여 노련한 기술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둘러간 것은 큰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고등학교 여학생에 패한 호남 대표 광주 대화 고녀의 권투를 상찬한다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그 뒤에도 이런 표현 화이팅이라는 표현이 그 한 가지로 계속 줄여서 나가는 건 아니고 다시 화이팅 스피릿한 표현도 쓰이기도 합니까? 예, 더러 뭐 용례가 있으니까요. 그건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 관계상 좀 뭐 불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약간 좀 이게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가 약간 우리가 응원구호 이런 식 느낌이 많잖아요. 응원구호죠. 파이팅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원구호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 언제인지 좀 확인해 봤더니 일제강점기 때 응원구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좀 뭐 사실은 눈에 띄질 않아서 응원구호로서 파이팅이라는 자료는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냐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긴지 아닌지 그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는 그렇게 실제 쓰는 선 부분을 확인을 못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좀 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록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이게 응원구호로도 확인되냐면은 그 해방 이후에 1964년도에 그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쿄 올림픽 그러니까 그때 관한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응원구호로서 그 제목 기사의 소제목 자체가 그 파이팅 코리아 이렇게 바로 나오는 용례들이 이제 더 꽤 있었거든요. 아, 해방 후에. 그래서 그때 응원하면서 이제 이렇게 파이팅 코리아도 하고 뭐 337 박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 걸 봐서 이때부터 우리가 응원할 때는 항상 파이팅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하는 식의 용어로서 이제 또 더 확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언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너무 긴 상태에서 하니까 스피릿이라는 표현은 빠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원 자체는 일제하고 직접 맞물려 있는 용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투지라는 것을 영어화해서 표현하던 표현을 표현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그것조차도 길고 불편하니까 파이팅이라는 용어로서 축약이 됐고 이제 그것도 물론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파이팅이 또 뭐 일제강점기일 수도 있는데 확인된 바로는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우리가 응원구호로서 사용했던 것은 100% 확인되는 흔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가미까지와 곧장 연결해서는 이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명백한 근거는 없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제의 흔적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파이팅은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유행했던 아자아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자아자. 그런데 이제 아자아자가 입에 잘 붙지를 않았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일상적으로 화이팅을 늘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화이팅을 그렇죠. 혹시나 내가 이게 일제잔재식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거는 이제 죄책감 정도는 마음의 짐을 덜으셔도 좋지 않을까. 화이팅 죄책감을 그러나 이제 어원 자체는 분명히 화이팅은 그 완전한 용어는 아니다. 화이팅 스피릿이라는 투지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되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 기사 가운데서 엄청 좀 재미있는 표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1964년 10월 14일자 기사에 보면은 한국 남자 배구팀이 일본 팀과 시합을 한 13일 요코하마 문화체육관에는 한국 여자 배구 선수들이 파이팅 코리아를 소리 높이 외치는가 하면 송아지라는 노래까지 합창하고 때로는 337 박수를 보내어 빽빽이 들어찬 일본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응원가로 송아지를 불렀나 보죠? 예, 그런 거 봅니다. 그 송아지가 그 송아지 아닙니까? 아리랑만 부르다가 이게 없으니까 야야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송아지를 불렀다는 게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응원의 패턴이 이제 정착되는 그런 식의 그게 영향이 아닌가. 아주 이색적이네요. 송아지라는 노래를 지금 좀 상상할 수 없는데 하여튼 60년대에 응원구로 화이팅이라고 쓰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화이팅이 우리나라에서 쓴 게 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잔재라기보다는 그런 열렬한 투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좀 이쯤에서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선생님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꼭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이제 제가 덧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단순하게 파이팅이 일제 잔재 용어도 아니다라고만 하면 의미가 조금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이팅과 바로 맞물려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파이팅의 본뜻은 투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투지와 거의 바로 그러니까 동일시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투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투혼을 그렇죠. 발휘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많이 쓰죠.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항상 할 때라거나 뭔가 다 할 때 그런 식인데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가는 기록에 보면은 독립투혼 뭐 이런 식 표현도 있더라고요. 독립투혼.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게 어불성설인 표현인데.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풀어드리면은 원래 이제 그 투지라는 표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거의 기록들 뭐 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 있지 않습니까? 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 뭐 검색도 가능하고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데 찾아보면 이제 그런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건투를 빈다 할 때 건투를 빈다. 그다음에 분전했다. 잘 싸웠다. 그다음에 뭐 분치 뜻지자를 써서 하거나 그다음 뭐 단순하게 뭐 전의를 상실할 때 전의. 이런 식 표현들이 이제 유사한 용례인데 이것은 이제 용례들이 다 확인이 되죠. 그런데 유독 흔하게 쓰고 있는 투혼 같은 경우에는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언제 유행을 하거나 지극히 강조가 되냐면요.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말기에 있는 전시체제기에 거기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불굴의 투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굴의 투혼.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이런 식의 용어들이거든요. 표현. 그다음에 이제 전투혼. 이게 이제 혼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식 표현이 이제 대화혼. 그런 식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공대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공혼 뭐 이런 식 표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대개 보면 뒤에다가 뭐 표현 무슨 혼이 붙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 투혼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전쟁 용어라는 거죠. 일제 때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일제 때에 유행했던 그런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파이팅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투지라는 뜻까지만 가야지 투혼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이거는 우리가 침략 전쟁의 원흉들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대화혼이라고 하는 거 야마토 다마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지금도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언제 많이 쓰냐? 주로 축구 경기할 때, 그렇죠. 응원할 때,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국가 대항전 할 때요. 야마토 다마시 이래가지고 야마토가 옛날에 일반의 그 전함 야마토의 그 야마토인데요. 아시죠? 야마토 다마시를 뭐 살려서 우리가 이겼다라든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전 처음 알았네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용례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혼이라는 표현은 우리 관점에서는 지극히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충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충혼. 각 지역마다 충혼탑이 있고 뭐 충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혼 같은 경우에도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용례를 뭐 나름대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있는 용어인데 이것이 유행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충원탑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된 것은 100% 일제강점기 특히 군국주의가 왕성하게 하던 그 시절에 충원탑이라는 이런 뭐 제도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생기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원탑이라는 용어 자체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로 대체어 용어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현충탑 또는 현충비 이런 적 용어. 왜냐하면 우리가 현충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충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쓰는 것이 더 합당한 용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팀장님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 혼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일까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503번. 한국사 교과서 그 국정화 시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그렇죠. 그런 말 썼죠. 다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혼이 없다. 비정상. 진짜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혼이 비정상이라는 문장이 막 패러디가 되고 그랬죠.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혼을 다른 분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데요. 이 혼도 그 혼이 아닌가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 혼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 적어도 혼이라는 것은 일제 친화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붙어 있는 그런 류의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무슨 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어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지극히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용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그 연구소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원래 그 모태가 된 절 이름이 초혼사입니다. 초혼사. 혼을 부르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이런 야마토 다마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이렇게 유래가 연결된다고 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투지, 건투, 분전, 분지, 전의 뭐 이런 것도 썼는데 투혼이라는 표현은 좀 그때 나온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경계를 지극히 해야 되는 그런 용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생각나는 게 그 지난 이거 2006년도에 그 독일 월드컵 그때 경기했을 때에 제 기억으로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유니폼에다가 투혼이라고 하는 구호를 이렇게 새겨서 전달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저 그때 보도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고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지라는 정도 또는 그냥 파이팅이라는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 표현을 의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인식이 없이 투혼이라는 글자를 붙였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들한테 그 일자 그 침략 군대들, 군인들 출정하는 군인들이 닮아는 그런 용어를 붙여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여기 자료팀장님 계시지만 저희 연구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 갈 때 군인이 쓰는 그 일장기에다가 뭐 무은 장구나 아니면은 필승이라고 머리띠에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각기라 그러는 거, 샌님발이라 그러는 거 그런 거 축구 경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구소에도 그런 것도 보장하고 있는 게 있죠, 당시에. 네, 지금 연구소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지금 혼이라는 이 단어와 연관된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전쟁 물자에 보면은 샌님발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샌님발이가 뭐냐면 천인침이라고 하는데요. 1000명의 사람이 한 뜸씩 이렇게 따서 하나의 뭐랄까요? 그 전쟁용 물자, 그 전쟁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허리띠, 뭐 이런 같은 거, 무사히 돌아오라고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샌님바리에도 이런 혼을 담아서 만드는 자료들이 연구소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하고 할 때 보더라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일제시대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06년도에 월드컵 갈 때 투혼이라고 썼다는데 그게 군인 갈 때 출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썼던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지금 일본에서 응원단 쓰지 않습니까? 일본 응원단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는 붉은 악마고 울트라 저편인가 뭐 그 팀에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저도 그거 볼 때마다 일장기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그때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파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파이팅 스피리트가 원래는 스포츠 경기나 운동에서 줄여서 파이팅이라는 응원구호로 쓰여기는 했지만 이것이 일제 잔재인가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투지라는 뜻 자체를 투혼으로 혼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투혼, 불굴의 투혼 앞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투혼, 우리 다마시, 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승우 선생님 그리고 강동림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 번째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미식가 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